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1분기가 지나가고 4월에 새로운 시작,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여러분들 더 좋은 수익을 가득 내시라고 이렇게 양봉으로 맞춰서 입어봤죠. 네, 붉은 기운 가득한 여러분의 계좌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5월이면 또 가정의 달, 돈 들어갈 게 많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달 4월에서 좀 풍성한 수익 내시길 바라볼게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주말 사이 어떤 소식이 들려왔었는지 같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앵커의 복습 노트, 그냥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다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이날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많은 자금들이 몰렸습니다. 수급 효과가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모처럼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쪽으로의 매수를 강화했습니다. 3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이 6천억 이상, 한 6,800억 정도의 매수를 코스피 쪽으로 쏟았고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이날 발표된 내용으로는 중국의 3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초점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철강 금속 쪽의 강세도 있었고요. 철강 제품 가격의 반등도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강 그룹주 내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 등은 리튬 관련한 이슈 속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날장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우주항공,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뉴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NH투자의 보고서를 자세히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도 신고리 원전 사옥이 관련한 이슈 속에 주가가 강세였는데요. G2파워 등 일부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저희 시간에 나왔던 종목들이라 더 반갑기도 했고요. 치아 쪽에서는 레이나, 덴티움 등의 강세, 그리고 타이어 종목들도 오름세 있었습니다. 타이어 쪽은 수정앵커가 또 지난달에 강하게 또 브리핑을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반가웠습니다. 자, 반면에 떨어진 쪽은 반도체 소부장 일부, 로봇, AI, 2차 전지, 이 중에서 단기 과열 종목들의 조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PC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같이 들어가 보시죠.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배터리 부품, 미국 제조 조립 50% 이상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비중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배터리 핵심 광물 부분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한해서 일단 채굴 가공할 경우 40% 이상, 그리고 나서 미체결국까지 포함이 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그 내용들 추가된 것들 정리해보죠. 일단 배터리 부품으로 들어가는 건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셀, 모듈 모두 부품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극활 물질 구성재료는 불포함이 됐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업체들에게는 호재성 이슈가 됩니다. 자, 양극재, 음극재, 알루미늄 동박, 그리고 S&T 도전재 등은 모두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체결국, 그러니까 FTA를 미국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만들 경우 보조금을 받게 된다.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보죠.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공정 변화가 일단은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소재 들고 와서 우리가 만들어서 내다 팔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양극재, 음극재 등의 업체들, 소재사들에게는 호재성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찝찝한 조항이 있죠. 부품은 24년까지, 핵심 광물은 25년부터 외국 우려단체에서 조달한 건 금지한다. 외국 우려단체가 어딘지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IRA의 취지상으로는 중국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핵심 광물 2025년부터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내재화해서 돌려야 된다라는 압박은 마음 한켠에 남겨뒀죠. 단기적인 시간을 벌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북미 최종 조립 시에만 해당한다라는 이 내용은 국내 현대차나 기아가 좀 바꿔주길 요청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기존의 조항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완성차 업체에게는 살짝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IRA 세액공제 관련해서 생각해볼 방향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생각을 해봤고 시장 참가자들의 목소리들도 모아봤습니다. 일단 차량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가 조금 구석에 몰린 느낌이 있죠. 구석에 몰리면 이를 악물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미국에서 이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자동차 부품 쪽 슬쩍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상업용 전기차, 렌트나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업용 전기차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평균 5%에서 지금은 26% 정도까지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네요. 양극화 물질 재료가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당장은 배터리 공정에 변화가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양극재 등의 소재 업체에는 당연히 긍정의 뉴스겠죠. 전체적인 방향이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미국에다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지어라라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미국의 생산 시설을 뒀는데 관심을 좀 받지 못했던 쪽이 어디일까? 시장에서는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네요. SK온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1공장, 2공장 있고요. 블루워블도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생산시설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생산시설이 지어진다, 그러면 배터리 장비 쪽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장비주 도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FTA 미체결국 핵심 광물도 어찌됐건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나 호주 등등에서 생산 법인을 갖고 있고 공급망을 갖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는 또 우리의 선택지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반영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일각에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온 게 세론으로 매도 대응해야 되는 뉴스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차피 방향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을 고민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광물이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서 여러 생산곳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씩 그 근거들을 찾아가 볼까요? 며칠 전이었죠. 유리한 2차 전지와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근거가 이겁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으로의 전기차,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살핀 바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3월이 끝나자마자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3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고요. 무역 수지 13개월째 적자였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줄었고요. 반도체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자동차 수출은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네요. 완성차, 친환경차 판매가 여전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미국이 1분기 현대차 기아 신기록 판매를 세우는 접전지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수출도 3월 기준 사상 최대였고요. 왜 그렇게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지, 쉽게 꺾이지 않았는지를 이런 스토리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달라진 건 그거죠.
2차 전지 쪽만 독주하다가 반도체도 함께 가게 된 이유는 반도체 쪽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조금씩 나아지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동안은 계속 나쁘다라는 상황만 저희가 강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수출이 전월비로 따졌을 때는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눌렸던 만큼 여러 가지 뉴스가 긍정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자 시장에서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섹터 자체가 크지 않아서 다른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얘기하다가 크게 따로 떼서 브리핑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산업 뉴스에서 관련한 자동차 부품의 영향줄 소식을 많이 전했었거든요. 2월 달부터 3월 8일, 3월 15일까지 해서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자동차 쪽에 모멘텀 받을 내용들을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두세 번씩 언급이 됐던 종목들 수익률을 올해 놓고 봤더니요. 서현이와가 74%, 정말 소리 없이 많이 올라왔죠. 아진산업 37%, 화신도 무려 72%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가 보죠. 그리고 앞서 포스코 그룹주 살펴봤죠. 포스코 그룹주가 사실 철강그룹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까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준비가 조금 더 빛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리튬과 니켈 부분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이 필바라 미네랄이라는 곳에 광산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호주 광산의 니켈 부분도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리튬과 니켈의 공급망을 포스코 그룹주는 알차게 챙겨와서 그룹 밸류체인을 만들어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의 공급을 확보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IRA 세부 지침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룹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꼽히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엠텍 등이 2차 전지 관련한 광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올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뉴욕장은 지난 마무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냈네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은 모두 다 1% 이상 올라줬고요. 나스닥은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출발할 때부터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물가 데이터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유로존 CPI도 예상을 하회했고요. 2월 PCE, 2월 코어 PC 모두 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연준이 조금 많이 참고하는 이 가격 지수가 바로 PC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물가가 하향 안정을 했구나. 국채금리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수급 효과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IRA 세부 조항 발표로 인해서 태양광과 전기차, 그 가운데서 배터리 충전까지 밸류체인 전반의 흐름이 좋았었어요. 다만 마이크론만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4%나 크게 밀렸는데요. 중국에서 메모리 칩 제품 마이크론 것에 대해 사이버 보안 관련한 검토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는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장에서는 기대합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CNBC에 따르면 4월은 12달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던 달이었기 때문에 4월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어떨지 궁금하네요. 11개 업종 모두 다 올랐고요. WTI가 추가적 상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회복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홀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이날 6% 정도 올랐는데요. 인도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IRA 이슈까지 맞물리니까 추가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반영의 해석의 여지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게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거든요. 우리 장에서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반영될지는 봐야겠습니다.
자, 은행과 물가 안정 이슈가 시장에 힘이 돼줬습니다만 잠시 후 뒤에 그 리스크 요인도 나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였던 뉴욕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밸류체인 올랐고요. 태양광 쪽도 추가 강세 나타냈죠. 국채금리 하락할 때마다 빅테크 종목은 당연히 조금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AI 종목들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악재성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추정되는데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급 효과 정도로만 넣어두시죠. 자, 추가된 악재가 이겁니다. 느닷없이 러시아, 사우디, 그리고 오펙 플러스 측에서 추가 감산을 예고하고 나섰네요.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러시아는 50만 배럴 감산하던 거 연말까지 유지하겠다 이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이만큼을 일간으로 감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산기 놓고 다 더해 봤더니 5월부터 연말까지 일일 감산은 약 165만 배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인플레 데이터가 잡혀간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들이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린 거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인플레에 상방 압력을 가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 촉진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굴리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채권 손실 우려도 있고요. 은행 우려가 재부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은행은 안 그래도 지금 대출을 보수적으로 쪼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다시 등장하겠죠. 자, 그럼 WTI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될 미국의 고용도 상당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이 확 꺾이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의 불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MMF 이슈요. 단기 국채, CD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금융상품을 MMF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 소형은행에서 자금을 빼서 대형은행으로 옮겼던 예금주들이 이걸 또 MMF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전반에서 조금 뱅크런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등이 등장하고 있죠. 야후 파이낸스가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우려를 내놨네요. 미국 예금주들이 대형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 은행의 총 예금이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예금이 부족해진 은행들, 그들이 그럼 자금을 유치하려고 이자를 올린다?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죠. 예금이 부족하니 대출해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도 빡빡해지겠죠. 그러면 실물 경제에 당연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MMF 쪽으로의 자금 집중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변수네요. 자, 생각의 여지가 조금 많았던 주말입니다. IRA 영향 과연 어떻게 소화하는지 우리 봐야 되고요. 오펙 플러스의 기습적 감산, 과연 인플레 상방 압력을 어느 정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에서 단시일 내에 근로자 부족에 크게 시달릴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 AI나 로봇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논리로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네요.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기자를 체포했고요. 중국에서는 일본의 제약사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통해 반도체 복수를 미국에 행하고 있죠. 이런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히토류 쪽은 단기 시세가 날 수 있고요. 테슬라 인도량은 늘었지만 예상은 하회했다 말씀드렸죠. MMF 불안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언제든 이제 조금만 더 회복의 신호가 나온다면 준비된 보루로 반도체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시작이잖아요. 2분기에 대한 코멘트 등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103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수익률 2분기에는 코스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조정의 우려가 큰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금융, 건설 등이 꼽힙니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할 업종으로는 또 2차 전지가 꼽혀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반도체가 답변 54%로 1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2분기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산업뉴스입니다. 단독입니다만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사업 모멘텀이 조금 등장을 했고요.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전기차 생산 박차를 가한다면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모빌아이의 주력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일부를 TSMC로부터 뺏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물량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구리 가격 얘기도 계속 나오네요. 역대 최고가 전망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시세적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주항공, 여러 종목 등이 눈에 띄긴 했지만 뭐니 해도 사실 원전 저희가 다뤘던 만큼 수정 앵커가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목요일에 제가 원전주 브리핑했었는데 시세가 또 강하게 났습니다. 금요일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주의 시간이 멈춰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금요일에 마치 그에 응답했듯이 원전주의 시간이 째깍하고 움직였습니다. G2파워가 26%대 급등이 나왔고요. 일진파워, BHI, 피코그램, 우진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하게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원전주가 많이 올랐던 건 바로 미리 전해드렸던 이 이슈 때문이죠. 이 정부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주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신규 원전의 건설 그리고 계속 운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기자재 업체의 공급망 진입 기회가 커진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특히 올해 6월 중으로 원전 중소기업 100개 정도를 뽑아서 양성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들에게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한 번씩 전해드렸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짚고 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투트랙 전략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죠. 이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 업체 간의 동반 진출 확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워낙에 이 공기업의 수주에 많이 의존해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독자적으로 수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라는 부분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전 생태계 본격 복원의 첫걸음이 바로 이건데요. 이제 4월이면 고리 2호기도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2017년에 탈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지가 됐었던 신한울 3, 4호기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3조 원 정도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품만 10,000여 종 그리고 460여 개의 국내 협력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이 관련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향후에 있을 건설 사업까지 이렇게 따져본다면 이 사업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계약 소요 기간이 37개월이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빠르게 앞당겼죠. 8개월로 정말 대폭 단축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게 된다면 정부는 7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아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2050년에는 이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탄소 중립 이 목표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죠. 신한울 3, 4호기를 2032년부터 33년까지 가동을 하게 된다면 연간 26테라와트시의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탄소 중립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 하나 좀 등장을 했는데요. 3월 23일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전 산업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었는데요. 2035년부터는 원전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노후화된다라는 이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2050년까지 설계 수명을 50년을 넘기게 되는 원전이 14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비중은 2033년에 30% 후반에서 2050년이 되면 20%까지 뚝 떨어질 것이다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30%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원전 5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2040년에 이러한 원전들을 가동하는 목표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원전의 건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게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또 여러 번 브리핑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입니다. 이 가나 안 가나에서 계속해서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들을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위기라서 잠깐 경영에 돌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은 M&A의 기회가 될 것이고 대규모 빅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금이나 주식 스와핑 등을 고려하고 있고 M&A에 들일 수 있는 돈은 최대 4조 원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 일각에서는 8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지 못한 플랫폼 기업에 좀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한 게 바로 이중항체와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M&A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에서 천랩, 유한양행에서 A2젠, 아미코젠에서 비피도를 각각 인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지금 셀트리온이 협력을 하고 있는 고바이오랩, AB프로바이오가 정말 시장에서 눈길을 끌면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면서 금요일장에서 각각 7% 그리고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 관련한 이슈들까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전과 셀트리온 인수 기대감이 있는 내용들까지 전해주셨고요. 짤막하게 철강 금속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철강 금속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다 전해드렸던 내용들입니다. 3월 28일에 광물 자원의 민족주의, 과거에는 석유로 광물 자원 민족주의를 했다면 이제는 광물로 민족주의를 하는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핵심 광물 수요가 나날이 커지기 때문에 앞서 살핀 대로 IRA라던가 중국의 원자재법이라던가 모두 다 광물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광물을 어떻게 채굴 하는가 또 정제하는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이슈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때 당시 KB가 포스코그룹 행보를 주목하자라고 했던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포스코그룹주가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나 다양하게 공급처를 좀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가운데 IRA 이슈가 앞서 추가적으로 전해진 거고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2차 전지 쪽 그룹으로 변모했으나 포스코 그룹에 영향을 주는 건 철강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에서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좋아질 때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철강 수출이 증가할 여지도 있겠어. 라는 해석 등이 언제나 뒤따라왔었죠. 중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점 비교적 긍정적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고려아연 등이 지난주에 시장 대비 유달리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낸 이유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철강 금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플러스 2차 전지 내용까지 같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분기 저희 보냈고요. 네. 2분기 4월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설문조사 답변을 보니까 2분기는 코스피가 더 좋을 것 같고 반도체, 2차 전지가 또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들을 줬는데 동의하시는지 어떤 시각이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기 힘들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2월, 3월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다면 코스닥은 계속 올라오면서 한 85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지난주에 보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상당히 강한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었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에서도 한 6천억 이상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월말,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월말, 분기말을 이렇게 좋게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4월 달도 일단은 시작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4월 달에도 일단은 좀 좋게 좀 보고 있으니까 좀 대량의 자금 집행이 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달에 시장을 많이 흔들었었던 게 이제 금융 리스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조기에 좀 잘 마무리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또 IRA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된다라면, 일단은 제가 그동안 현금 비중 한 50% 정도 말씀드렸는데, 대형주 코스피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면 주식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 매력도는 대형주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시각도 지난달보다 훨씬 더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신 거 맞죠? 네, 조금씩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모습으로 일단 4월달 시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오늘장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IRA를 어떻게 반영하냐일 것 같아요. 이 세부지침한 내용, 뭐 어찌됐건 우리에게는 중립 이상의 비교적은 긍정적으로 시간을 버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완성차, 그리고 셀, 소재사 각각 좀 한 줄씩 전략을 주시면요. 뭐 셀 업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소재주들은 많이 올라서 뭐 큰 영향이 있을까? 뭐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뭐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부품사들, 특히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은 더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 장에 좀 악영향을 줄 만한 내용으로는 오펙 플러스의 갑작스러운 네. 대규모 감산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IRA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걸 좀 깎아버릴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인플레 상방 압력 맞나요? 근데 이미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일시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70달러를 이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3월 달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펙에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이제 석유가 그 휘발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시기에 들거든요. 겨울에는 천연가스 소비가 많이 들어지지만 이제 4월, 5월, 6월 때까지는 이제 나들이 네. 많이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피크인 순간에 유가를 올리는 건데 이걸 감산한다고 해서 이제 또 뭐 그전처럼 뭐 100달러, 120달러까지 간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약간 충격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면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4월 달은 좋게 시작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주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또 많고 기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추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원자재 쪽이요. 원전 쪽이요. 지난주에 이제 원전 기자재 관련해서 수출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G2 파워 등의 종목도 시세를 강하게 보이기도 네. 했고요. 원전주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세요? 뭐 정부가 뭐 앞에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자재 업체들한테 조금 더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원전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육성을 하겠고 또 기자재 수출 분야를 좀 다변화하겠다고 하면서 2027년까지 한 5조 원 정도 수출을 증가시키겠다라고 말한 건데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전 수출, 원전을 상당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기저재 수출이 원래 원전 건설과 같이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원전을 짓는데 그 건설사랑 협력된 그 건설사가 인정한 기저재 업체의 제품을 쓰는 것이지 갑자기 다른 기저재 업체를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원전은 좀 폐쇄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전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 호환이라는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원전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을 확인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뭐 제한적이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전을 좀 재개한다라면 뭐 추가 수주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사들을 좀 본다라면 뭐 수산 인더스트리라든지 뭐 BHI, 뭐 우진 같은 기업들은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조금 계속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전 쪽에서 그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뭐 수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뭐 약간 수주 모멘텀으로 간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말고도 풍력이라든지 뭐 신재생 쪽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기자재 쪽을 보신다라면 좀 중소업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살펴주셨고요. 다음 이슈는 철강금속이라고 쓰지만 사실 포스코 그룹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내 포스코 그룹주는 돌아가면서 뭐 엠텍부터 해서 네. 포스코홀딩스까지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 철강금속 쪽도 사실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조금 눌려 있었는데 네. 2차 전지 쪽 힘에 맞물려서 포스코만 쪽 잘 가다가 네. 지난주에 좀 나아졌어요. 어찌 보십니까? 네, 뭐 지난주에 포스코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약간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기업을 좀 말씀드렸었고, 뭐 철강 쪽을 보신다라면 어찌됐든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4월 중순부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반도체 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철강인데, 반도체는 아직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없는 것이고, 화학, 철강은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주가는 좀 먼저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국면이에요. 어쨌든 이제 봄, 여름으로 갈수록 뭐 건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그 조업 일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간다라면 마찬가지로 같은 관광이라는 이런 부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관련된 업체들은 약간 저평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실적 대비 약간 주가가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저는 뭐 슈스틸 같은 기업들 나쁘지 않다. 최근에 주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뭐 구리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구리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리의 재고량은 작년 10월, 11월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풍산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뭐 언급해드렸던 뭐 기업들도 나쁘지 않은데 좀 포스코 그룹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일단은 약간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관련된 섹터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스틸과 풍산 얘기해 주셨어요. 포스코 ICT는 지난주 말씀 주셨는데 네. 직후에 갑자기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55% 수익률. 이거는 그럼 정리해요? 뭐 다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날 말씀드린 그날 아마 거의 상한가 갔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하여튼 지난주 해가지고 바로 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좀 있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스픽 보겠습니다. 어떤 걸 택하셨나? 앞서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자동차 부품 쪽의 모멘텀. 결국에는 자동차 생산 시설을 미국에다 많이 지을 거다라는 그 네. 방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한 2주 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반도체 섹터를 계속 말씀드렸었고, 네. 또 지난주, 지지난주는 차량용 반도체 쪽을 말씀드렸었고, 또 이번 주는 넘어가면서 본다면 자동차 부품주 쪽을 좀 봐야 된다. 특히 전기차 부품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친환경차 판매가 안정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IRA 법안 통과 이후에 급감했다가 점점점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상업용 차량, 리스라는 렌탈 관련해서도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3월, 현대차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 판매 증가를 보여줬고, 3월 역대 최고 27%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1분기 역대 최고 판매량을 보여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 7,194대를 판매했는데, 두 번째로 월간 판매량이 많은 것을 기록을 했고, 기아도 한 8개월 연속 판매량이 증가를 좀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1분기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작년에 현대 기아가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세타 엔진 때문에 3분기인가요? 2분기인가 충당금, 1조 원 이상의 충당금을 했어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1분기에 좋은 실적 나온다라면 관련된 부품사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가져간다라면 지난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성우, 하이텍, 화신, 서현, 이화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아직 전 상승 초입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좀 꾸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IRA 관련해서도 수혜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전기차 부품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 단의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상승의 여력 좀 더 남아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시장과 각 섹터 전략 다뤄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